여러분, 미술관은 왜 필요할까요? 흔히 미술관이 가진 기능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치 있는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수집한 작품을 전시를 통해 공개하는 것, 나아가 작품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과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관객을 개발하는 것이 있죠. 이 중에서도 수집과 보존의 기능은 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능으로 손꼽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보급 문화재, 희소한 미술품 등 가치 있는 작품들을 수집하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나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간송미술관이 대표적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원본, 조선의 풍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신윤복의 미인도,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보급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193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데요. 설립자 전영필의 호인 간송에서 이름을 따왔죠. 어릴 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전영필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가 지닌 문화유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는 자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수집하는 데 헌신하기 로 결심하죠. 1900년대 초부터 전영필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전영필의 수집 활동은 엄청나서 수많은 일화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간송은 단번에 소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가격을 듣고는 이 국보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의 돈을 얹어 구매하였죠. 이러한 노력 속에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조각, 공예 등 모든 분야의 유산을 모았습니다. 간송은 1934년부터 지금의 서울 성북동 부지를 조금씩 매입했고 1938년에는 대공사 끝에 미술관을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간송미술관이죠. 생애를 바쳐 문화재를 지키려 한 간송의 노력 덕에 현재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 예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미술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수집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를 유지 보존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는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수도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재원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들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NFT를 통해서죠.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 거래 이력 등 대체 불가능한 고유값을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불리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세계적인 걸작들을 NFT로 발행하는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NFT 자산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원본 자산의 거래와 증명이 쉬워졌는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최근 예술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으로 수집 가치가 있는 작품 또는 상품을 만들어 이것을 거래하는 NFT 아트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 리타, 반 고흐의 라일락 부시 등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 5점을 NFT로 발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고가에 판매되면서 미술관의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우리나라의 간송미술관도 문화재 보전을 위해 이런 NFT 기술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간송미술관은 헤리티지 아트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최근 헤리티지 아트는 아트센터 나비와 협업하여 간송미술관의 문화재를 활용한 NFT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길상당 미덕패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미덕패는 간송문화재 38선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 속 동식물이 지닌 기운을 담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때문에 각각의 카드에선 우리 문화재 안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동식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과 시장의 결합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보를 지켜내는 모습이 멋지기도 한데요. 간송미술관의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길상당 미덕패 카드를 확인하고 카드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구매 장수에 따라서 간송미술관이 제공하는 갖가지 혜택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그간 문화보국이라는 모토로 미술관을 운영해왔다고 하는데요. 문화보국이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내려 했던 간송 전영필의 노력, 그리고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 보전 노력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프로젝트, 관심 있으시다면 간송미술관의 문화보국 노력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